안녕하세요. 주방백서 백주방입니다. 예비창업자 기본교육 정신편 세 번째 시간 노예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예정신에 대한 의의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노예정신은 아마 이럴 거예요. 야, 얘는 시켜야 일을 해. 얘는 시키지 않으면 일을 안 해. 완전 노예정신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서 노예정신의 정의를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노예정신은 뭐냐면요, 참아라 라는 겁니다. 노예가 어때요? 중노동에 시달리고 밥도 조금 먹고 채찍막 맞는데 반항하나요? 참죠. 여러분도 창업을 한다면 참아야 되기 때문에 노예정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영업자는 과연 갑일까요? 을일까요? 하나, 둘, 셋. 을? 틀렸습니다. 자영업자는요,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정도 아니에요. 그냥 저기 쭉 내려가가지고 노예예요. 노예. 왜? 잃을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은 잃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잃어봤자 뭘 잃어요? 시간 동안 일한 시급을 잃겠죠? 그죠? 그래서 알바가 갑인 거예요. 반대로 창업자는 자기의 많은 재산, 그리고 창업하기 위해 들인 시간, 그리고 심지어 그 돈을 모으기 위한 과거의 그 시간조차 다 잃어버려요. 누가 더 절박해요? 누가 더 잃을 게 많아요? 당연히 노예인 사장이 잃을 게 많다는 거죠. 이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업을 하면요,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요, 애인도 만나지 못하고요, 가족이랑도 좀 서먹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여가 시간 없겠죠. 노예도 어떨까요? 노예 가족 있나요? 애인 있나요? 뭐 친구 있나요? 여가 시간 없겠죠? 그죠? 여러분은 노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시간으로 돈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왜 노예정신을 자꾸 얘기를 하냐, 억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런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창업하실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예비 창업자들은 이 행복 회로를 막 돌려요. 그러면서 야, 내가 창업을 딱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있으면 직원도 한 3, 4명 되고, 뭐 더 올라가면 5명 정도 되겠지. 그럼 뭐 일매출도 한 200만원, 100만원 정도 될 거고, 그럼 월의 순이익이 한 800 정도 떨어지게 열심히 만들어 놔야지 라고 딱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 열심히 해요. 과연 그게 1년 안에 될까요? 2년 안에 될까요? 아닙니다. 되게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보통 5년 이상 걸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년 동안 내가 열심히 매장을 만들어서 월의 순이익이 800이 가능한 매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빠지고 월급 한 300 주면서 사람을 구했을 때 이게 돌아갈까요? 여러분, 이 매장은요, 시계 같은 게 아니에요. 시계는 부속 하나 부러지면, 아니면 내가 뭐 하나 빼면 하나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매장은 어떻게 돌아가요? 사람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왔어요. 근데 내 자리를 누군가를 채워 넣으려면 나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넣어야겠죠? 300만 원짜리로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못해도 500은 줘야 돼요. 아니면 300짜리 2명을 쓰든가 250짜리 2명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열심히 매장을 만들어놨고 월에 800이 가져가지는 매장인데 내가 누구를 500을 주고 고용을 해요. 그럼 300밖에 못 가져가.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이 행복회로를 돌리는 건 좋은데 이 행복회로를 돌릴 때 여러분들이 감안해야 되는 게, 이 창업하고 나서 이 내가 생각하는 목표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노예정신인 거예요. 노예정신이 있어야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노예정신이 있어야. 왜? 나는 노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게 다 수용이 돼요.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겨요. 그래도 나는 노예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꽤 할만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학생은 죄수,
이렇게 해서 뭐 시가 있었죠. 야, 학교라는 뭐 감옥에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뭐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공부라는 벌을 받고 어? 졸업이라는 뭐 석방을 기다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죄수보다 더 최악인 게 뭔지 아세요? 노예예요. 노예는 이 기간이 없어요. 석방이란 기간이 없어요. 계속 해야 돼. 그리고 학생들은 뭐예요?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눈치를 보잖아요. 막 잘해주고. 자영업자는요, 매장 안에서는 이 알바 눈치 봐야 되고요. 직원이나 고객 눈치도 봐야 돼요. 집에 가면 어떤 줄 알아요? 가족 눈치도 봐야 돼요. 왜? 12시간만 일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일을 해요. 그러면 가족 관계도 좀 소홀해지고 미안해져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데도 근데 내가 죄인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심지어 그 기간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예 정신이 없으면 못 버틴다는 거죠. 자, 이 노예 정신이 발휘되는 때가 언제냐?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이건 제 실화예요. 실화. 좀 여담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 이게 뭐 별다른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재밌는 내용이니까 넘어가실 분 넘어가셔도 돼요. 제가 겪은 내용 중에 제가 빌런이라고 지칭을 해요. 보통 뭐 식사 빌런, 도둑 빌런, 작심 빌런, 신메뉴 빌런 이렇게 네 가지 이제 사례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빌런이 뭐냐면 악당이란 뜻인데 저한테 뭐 예를 들어서 악당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식사 빌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라이더가 5명이에요. 배달하신 분이 매장에 5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뭐 별다른 이유 없이 일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얘기를 하고 안 나와요. 당일날 갑자기. 솔직히 저는 이게 다 적응이 돼요. 근데 일반적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가 안 되겠죠. 내가 연차를 내거나 뭘 휴가를 내려면 보통 2, 3일 전에 최소 얘기를 해주잖아요. 음식점은 그런 거 없어요. 기대하시면 안 돼요. 주방 직원이 그냥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날 나와요. 왜 안 나왔어? 이러면 술병 나서 안 나왔다 그래요. 그 정도는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도 릴렉스. 나는 노예니까 나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한 명이 안 나오게 돼서 이제 일당을 구했죠. 오자마자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사장님, 저는요, 좀 대우를 잘 안 해주면요, 일하다가 일 안 하고 그냥 돈만 받고 나가요. 딱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 미친놈 걸렸다. 야, 일당 불렀는데 미친놈 걸렸다. 우리가 이제 일당 불르면 뭐 4시간, 5시간을 이제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보통 시급을 얼마 주냐? 12,000원에서 뭐 15,000원까지 급하면 왔다 갔다 해서 줘요. 오늘 또한 6만 원 돈 그냥 생돈 날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점심시간이 잘 바쁘잖아요. 음식점은. 점심시간에 밥을 먹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워라밸이 중요하대. 이거 대우 안 해주면 나 일 똑바로 안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친놈이 밥을 먹겠다는데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알바랑 싸우죠? 그럼 알바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거고 일도 안 할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퇴근해버리는 거예요. 퇴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근무한 시간이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기 열받게 해서 일 안 해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우리가 돈을 다 줘야 돼요. 최악이죠. 고용노동부는 이 무조건 알바 편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아주 못 같아가지고 무조건 알바 편이에요. 하여간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어르고 달래야 되니까 밥을 줬죠. 근데 이분이 밥을 5시간 근무인데 1시간을 먹는 거예요. 그 원래 5시간 근무면 밥을 안 먹어야 돼요. 안 줘도 돼요. 근데 줄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밥을 먹고 점심시간 다 끝났잖아. 한가하잖아요. 배달 몇 번 간 줄 아세요? 5번 갔어요. 딱. 이 나머지 4사람은 미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참아야죠. 뭐 내 입장에서는. 싸워가지고 득될 게 없거든요.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참으셔야 돼요. 제가 흥분해가지고 말을 뭐 재밌게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자, 이런 일도 있었어요. 2번째 도둑 빌런. 뭐냐? 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일당을 구했어요. 되게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막 엄청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안 와. 되게 열심히 일하더니 마지막 배달 가서 안 오는 거예요. 현금 한 70만 원, 80만 원 들고 있는데 안 와. 안 와. 오토바이와 함께
사라졌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처럼 오토바이와 함께 사라진 거야. 바람처럼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또 한 번 골 때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CCTV로 이제 그 사람 얼굴을 프린트해서 주위의 음식점에 뿌립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주위 음식점이랑도 친해요. 그래서 딱 뿌렸죠. 그랬더니 연락이 오더라고요.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야, 얘 맞지? 우리 가게에 있는 것 같아. 한번 와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갔더니 딱 있는 거예요. 바로 잡았죠. 바로 잡았고 심지어 다른 음식점들도 많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 말고도 한 5군데 피해 음식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장들한테 다 연락을 해가지고 자, 이거는 상습범이다. 딱 경찰서에 데리고 갔어. 데리고 가가지고 바로 이제 들어갔죠. 그날 바로 들어갔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경찰서에서 죄송하다고. 왜 죄송해요? 이랬더니 얘가 이제 반성하고 있고 집에서 돈 가져와서 해주기 위해서 돈 갖고 와야 되니까 풀어달라 그랬더니 또 풀어줬대. 그걸 뭐 순경이 누가 풀어줬대. 어이가 없잖아요. 심지어 경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우리가 잡아서 데리다가 갖다 바쳤는데 그걸 풀어준 거야. 죄송하단 말이 대본에 나오죠.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뭐 그렇다고 경찰한테 고소해?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민원만 넣었지. 그러고 나서 뭐 징계 처리 받았는지 어쩐지 잘 몰라요. 그러고 나서 돈도 사라지고 오토바이도 사라지고 그냥 다 사라졌어요. 어이없죠? 자영업자는요 굉장히 약자예요.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이제 작심빌런 나갑니다. 세 번째까지 다 직원 얘기예요. 이제 매장을 확장하고 있었으니까 주방 인원이 보통 한 8명 정도 됐었는데 또 한 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거 저기 구해야 된다 이러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매니저한테 구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구했나 하고 있는데 누가 또 면접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 구하시나요? 이랬어요. 누가 사람 구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제 못생긴 아저씨였어요. 한 45 정도 됐어요. 그래서 구하고 있다고 면접을 봤죠. 근데 이제 이 음식점은 면접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일을 시켜봐야 돼요. 그래서 한 일을 좀 해보자. 한 달 일을 해보고 결정을 하자. 딱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며칠 일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이즈가 딱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 가면 40분 뒤에 나오고 밥 먹을 때 1시간 주긴 하지만 1시간 뭐 한 1, 20분 있다 오고 담배 피러 가면 3, 40분 있다 오고 거의 실제로 한 12시간 근무 중에 3시간, 4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2, 3일 보다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20대 후반이었으니까 30대 초반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제 나이를 얘기를 하면서 제 인생 스토리를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 정신 차리세요. 계속 이렇게 살면 하루 인생을 못 벗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고 뭐 감동했을 수도 있죠. 윽박지른 게 아니라 되게 부드럽게 잘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정신 차리겠다고 그 다음날 빡빡 밀고 온 거예요. 빡빡 밀고 왔어 머리를. 왜 밀고 왔어요? 더 못생겨졌잖아요. 그랬더니 뭐 못생겨졌다고 놀렸죠. 웃으면서. 그랬더니 제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하겠다. 화이팅! 이러고서 딱 일을 시작을 하는데 다음날 똑같아. 다음날 똑같아. 그러더니 제가 또 얘기를 했더니 못 버티겠다고. 자기는 너무 이 일이 힘들다. 그러면은 그만두셔라. 그래서 일당 정산 다 처리해드리고 한 열흘인가 만에 딱 사라졌죠. 여러분 이제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을 뽑을 때 노하우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저만의 노하우긴 해요. 일단 첫 번째, 손 통통한 사람 절대 전 안 뽑습니다. 손이 통통하다는 얘기는요, 손을 많이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손이 느려요. 그럼 뭐예요? 일을 많이 안 해봤겠죠? 아니면 게으르던가. 손 통통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절대 매장에 구인구직을 종이로 붙여서 이제 외부에 보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막 이제 보고서 연락하라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런 사람들은 보통 지나가다가 뭐야? 여기 사람 구하네? 집 근처니까 좀 해볼까? 이런 마인드지. 내가 열심히 일할 곳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마인드 자체가 일단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인력 낭비, 시간 낭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사람을 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스토리. 이건 이제 고객에 대한 얘기예요. 신메뉴 빌런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뭐냐? 저희가 이제 배달을 하는데 육삼냉면 아세요, 여러분? 냉면이랑 고기랑 같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기를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은 4,000원 정도 추가하면 고기 곱빼기를 줘요. 그럼 뭐냐? 냉면이랑 고기랑 해서 8,000원이거든요. 배달 뭐 다 해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냉면이랑 고기랑 합해서 8,000원이고 플러스 곱빼기를 시키면 얼마예요? 고기 곱빼기 하면 12,000원인 거예요. 그렇게 파는데 배달을 딱 갔어요, 라이더가. 그러고 나서 한 20분 있다 딱 왔어요. 배달하고 와서 왔는데 갑자기 라이더가 미친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냐 이랬더니 딱 그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띵동 띵동. 그래서 네 식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이러고 식사를 받는데 봉투를 막 풀더니 고기를 다시 주더래요. 고기를 다시 주면서 저는 고기 안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서 이제 돈 달라 그랬대요. 현금이니까. 그랬더니 4,000원만 딱 주더래요. 왜 4,000원만 주냐 이랬더니 고기값 4,000원 왜 받냐 고기 줬는데 이 얘기를 딱 하더래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안 당연히 안 되지. 그럼 뭐 미리 얘기를 하든가. 안 된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문을 꽝 닫고 안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막 벨트 누르고 문을 쓰렸는데 안 열어주더래. 그래서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또 다시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4,000원이랑 고기랑 온 거야. 또 여러분 과연 그러면 제가 돈을 번 걸까요? 못 번 걸까요? 음식점 해본 분들은 알아요. 자, 냉면 원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면 원가는 보통 63 냉면을 할 때 그냥 냉면 자체 원가는 보통 한 2,000원 정도 해요. 포장용기까지 해서. 그럼 2,000원 벌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왜? 냉면이 원가가 2,000원인데 거기에 4,000원 받고 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 2,000원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배달 라이더 시급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오토바이, 보험료,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유류비, 그 다음 그거 만든 사람 주방인원 인건비, 월세, 가스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남겠어요? 무조건 적자입니다. 무조건 적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손님이랑 싸울까 말까 잠깐 0.1초 고민하다가 안 했어요. 왜? 내가 손님한테 전화를 해봤자 어차피 상식이 안 통하는 놈인데 좋은 얘기 나오겠습니까? 별점 테러나 안 하면 다행이지.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다 그냥 깔끔하게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 돈 버는데 이 정도 각오는 해야지. 이 정도는 겪어야지. 이 정도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객과 싸우고 아르바이트생과 싸워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은 창업자가 되는 순간부터 노예니까. 고객이 뺨 따고 안 때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르바이트생이 침 안 뱉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그 정도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여러분 노예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또 이태원 클래스 얘기를 또 하는데 되게 좋아해요. 이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막 보면서 눈물을 막 몇 바가지 흘렸던 것 같아. 박세로이가 그러죠. 소신의 대가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신의 대가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면 창업을 하지 마세요. 자영업자는 소신에 무조건 대가가 따릅니다. 내가 알바랑 싸웠다? 고용노동부 신고 빡! 내가 고객이랑 싸웠다? 별점 테러 빡! 매출 뚝뚝!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왜? 여러분 잃을 게 많잖아요. 그죠? 무조건 소신이 없어야 돼요. 왜? 노예잖아요. 노예.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박서준처럼 생겼어. 그러면 소신을 가져도 돼요. 왜? 잘생겼으니까 가져도 돼. 근데 저는 소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소신이 없는 남자예요. 노예처럼 사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박서준처럼 안 생겼으면 소신을 갖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창업자로서 노예정신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인내심 때문이에요. 인내심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업을 하고 여러분이 목표로 삼는 것까지 가려면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고요. 심지어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멘탈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장인데 감히 나한테? 이게 아니라 내가 노예니까 그래도 되지. 그럴 수 있지. 그래, 이 정도만 해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나마 좀 덜 받아요. 그래야 좀 더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세워요. 창업하기 전까지는. 창업을 하면 많은 변수들과 많은 시련들이 나옵니다. 그걸 버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인내심, 즉 노예 정신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단계 6채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긴 얘기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6채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창업자, 아니 예비 노예 여러분 안녕.